5월 15일 발달심리학 3차시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자기 개념 발달, 자,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고,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우리 수업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제가 간단한 설명과 함께 다음 이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자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그 이미지로서 사람은 자기 개념 발달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이 자기 개념은 이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는 것부터 자신만의 감정 또는 생각, 신념, 행동 등을 이제 인식하고 평가하는 능력까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래서 자기 개념 발달에 이 5가지 그런 이제 측면이 나오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생태적 자기라는 것은 바로 이걸 쉽게 말하면은 자신이 주변 환경과는 독립된 하나의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 환경에 알맞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생태적 자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인관계적 자기는 말 그대로 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독립된 존재인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확장된 자기는 이 자신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개념적 자기는 개념적 자기죠. 이 개념적 자기는 이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에서 이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되면서 형성되는 것. 예를 들면은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그리고 가족 내에서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개념적 자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적 자기는 이 개념은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자신의 본인의 모습,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적 자기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달이 결국에는 이 5가지 측면에서 자기 개념은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 인지 발달 자기 이해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제 이 자기 개념 발달이 영아기와 아동 초기와 그리고 아동 중기와 청소년기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영아기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생후 이제 한 5개월 전후 되는 그 아이에게 얼룩무늬 양말을 신기고, 이 아이가 어찌 보면 이제 아이의 시각에서 자기 발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 상대방 그거를 관찰하는 관찰자 입장에서 아이의 발을 보았을 때 발 모양이 서로 반대가 되잖아요. 보는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 결과 이 아이는 자신의 시점, 자기가 보는 그 관점에서 찍었던 그 사진, 그 영상보다는 상대방 관찰자 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더 오랫동안 응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에서 우리가 제일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재임,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현실성, 낙관성, 부모 영향은 아동 초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발달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영아기 때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어린 영아도 자신의 신체를 지각하고 다른 것과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오면은 그걸 지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언제부터요? 뱃속에 태아할 때부터요. 제가 예전에 한 사례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 왜 임신 중절 수술 같은 경우 이
흔히 말하는 낙태라 그러죠. 그래 되면은 이 쉽게 말해서 이 태아가 뭐 너무 그냥 세포로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이 임신 중절 수술하기 위해서 기구가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이 초음파를 보면은 아이가 그걸 피한다 그러잖아요. 계속 피한다 그러죠.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신체가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영아기 때, 즉 이 3개월에서 한 5개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일이 지나고 이제 그 전후 때는 뭐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영아는 자신의 신체를 지각할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모습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제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이는 어리지만 어린아이가 이 영아기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자기 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유명한 이 브룩스라는 이 루인이라는 이 뭐랄까요 학자하고 이 브룩스라는 이 두 명의 학자가 이것을 이제 립스틱 테스트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의 코에다가 이 립스틱을 칠했을 때 이 아이가 자기 코를 만지는지 아니면은 거울에 비치는 그 거울의 형상의 그림을 이제 만지는지 이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를 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립스틱을 묻히고 거울을 보여줬을 때 아이가 자신의 코를 만지면은 거울 속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거울로 손을 뻗는다는 것은 아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문화에 따라서 우리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문화에 따라서 자기 제인 발달 시기가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문화에 따라서도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요,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면 우리가 이제 1년 6개월에서 이제 2돌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울에 비친 이제 사람이 이 코에 이 빨간 립스틱이 묻어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고 코에 묻은 것을 닦아내는 것을 대부분 다 볼 수 있었지만 12개월 즉 이제 돌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거울 쪽으로 손을 이제 뻗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혹시나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 자녀가 이제 이 돌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확률이 낮으니까 우리 손자녀들 중에 혹시나 이 돌 전후 됐는, 그리고 뭐랄까요 아니면은 뭐 한 1년 반 1년 6개월에서 또 이제 한 이제 2돌 정도 되어가는 그런 손자녀가 있으면은 우리 립스틱은 사실 조금 아이 유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뭐랄까요 그냥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거 그걸 우리 아이에게 손자녀의 코에 묻혀놓고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직접 한번 보는 그것도 이제 또 재미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그걸로 손이 가는지 자기 코에 손이 가는지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신체를 이제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한번 보는 것도 또 우리가 또 하나의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동 초기는 이제 보시면은 이 외적인 특징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개념화한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 영아 우리 앞서 살펴봤던 그 영아 이 영아와 달리 이 아동은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러나 이제 아동 초기에는 여전히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시기인데 이건 당연하겠죠. 따라서 이제 이 시기에 이 아동 초기 시기에는 외모나 행동과 같이 외적인 특징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개념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저 내용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 아동들이 원피스를 입은 이제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어떤 색깔 있는 자동차 장난감이 있는 자기 자신, 이렇게 자기를 개념할 수 있겠죠. 이 시기 아동들은 이제 타인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기를 이제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이제 뭐랄까요,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에 나와 있던 저 내용처럼.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거는 사실 아동 초기에도 이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성장한 어른들도 뭐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낙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아동 초기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어른들 중에는 비현실적인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것이 현실인 것으로 착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 요즘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자기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아, 나는 고급 외제차도 있고 굉장히 이제 번듯한 좋은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있고 연봉도 지금 뭐 2억이 넘어가고 있고 학교도 인서울 좋은 스카이 학교를 나왔고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그걸 막 계속 이제 자기를 거기다가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상상 속의 인물이 진짜 자기인 걸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아, 어디대 어느 대학교 출신이다. 뭐 동창회 가서도 아, 나 지금 연봉이 얼마이다. 아, 나 오늘 자동차 뭐를 타고 왔다. 아, 나 지금 얼마 전에 이런 집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조차도 이미 그것이 정작 자기 생활인 것처럼, 진짜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자기도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요즘 이 후기 산업 사회에서 특히 이제 각박하고 굉장히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현실이 많이 지금 직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플리 증후군이 굉장히 이제 많이 또 이렇게 성인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지금 아동 초기 요 개념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은 이 부모와 상호작용은 어린아이의 이제 자기 개념 형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제일 밑에 줄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후 3개월의 이제 아이하고 이 아이와 이 부모의 상호작용 경험은 이후에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고 20개월 정도, 2달이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자기 인지 능력과 굉장히 상관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모의 양육 방식도 이제 아동의 자기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 방식은 이 아동의 자기 개념 발달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 자녀를 거부하고 또는 뭐 통제하는 양육 방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현재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의 자기 개념 발달은 우리가 조금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많은 이제 살아가야 될 그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이 아동들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고 협조하는 그러한 이제 행동을 보이는 반면에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가진 이 아동들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일탈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제가 예전에 봤던 논문에 보면은 7, 8세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학령기 전후 되는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기 개념이 이제 친사회성과 학교 적응에 미친 영향을 이제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 결과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한 아동이 더 친사회적이었으며 학교 적응도 훨씬 잘하고 무엇보다도 이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나 아니면 학업 성적도 훨씬 더 높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연구된 결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 초기 때 이 부모와의 이 상호작용과 양육 방식은 이 아동의 자기 개념 형성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동중기와 청소년기입니다. 이 아동중기와 청소년기는 자, 이 아동중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전보다 좀 더 추상적인 그러한 사고가 이제 가능해지는 시기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들은 뭐 외모나 행동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어쩌면 눈에 보이는 특징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찌 보면은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믿고 있는 그런 신념 또는 성격과 같은 그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내적 특징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개념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이 만 8세에서 11세 우리 흔히 말하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정도 되는 그런 아동들은 자신을 묘사할 때 이 심리적인 특징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만 8세 이전의 아동은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이제 머리가 길어.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또는 나는 엄마보다 키가 작아. 뭐 이런 것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특징을 얘기하지만 보통 이제 학년기 전 아동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뭐 1, 2, 3학년 정도 되는 이때 아동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 똑똑하다는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앞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년기 전 아동들 같은 경우는 나는 머리카락이 길어. 나는 저 사람보다 키가 작아.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 8세, 9세, 10세 정도, 11세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은 나는 똑똑하다라고 또는 나는 마음이 열이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 뭐랄까요 이 센소리 이 욕이라 할게요. 이 욕을 잘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은 결국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시기가 바로 이 그전에 있었던 시기와 다른 이 아동중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 시기 아동들은 이 학교와 같은 이 사회 기관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 학교를 다니니까 학년기 이제 시작하니까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이제 개념적 자기 개념이 더 뚜렷해지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 사회 속에서 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했던 대인관계적 자기 개념을 더 정교히 발달시키게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내 친구보다 더 키가 커. 이 친구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혹은 나는 내 친구보다 훨씬 더 착해.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이제 다양한 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교를 통해 이 아동들은 이제 이전보다는 더 훨씬 어찌 보면은 좀 현실적인 그런 사고를 하게 되고 이 자신의 능력을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실제 자기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기상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아동중기와 청소년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시기에는 이제 어찌 보면 청소년이 되어가는 하나의 골목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이 되면 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이제 민감해지게 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청소년기 때 보면은 아이들이 비교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아동 초기와 중기 때 또 볼 수 없었던 이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엄마 친구 아들,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항상 할 때는 부모들이 항상 말 엄마 친구 아들은 이것도 잘하고 엄마 친구 아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건 하지도 안 하고 너랑 너무 비교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비교에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하게 되죠. 또한 이제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이제 상상하고 때로는 그런 이상적인 자기상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 자신의 모습과 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큰 이제 갭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청소년은 이제 어찌 보면은 괴로워하며 자기 개념 이제 혼란을 겪게 되죠. 이때
아이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른들과 상담을 하기 싫어하죠. 왜? 자꾸 비교당하게 되고 자꾸 명령토로 말하니까. 그래서 누구끼리 움직입니까? 자기들끼리. 왜? 자기들끼리 비슷한 사고력과 비슷한 어쩌면 패러다임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자기들끼리 또래 관계가 그래서 더 밀착해지고 또래 관계끼리 더 이제 유대 관계를 맺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뭐 아직 초등학교 지금 고학년이라 하더라도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이제 아동들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은 이제 친구들 또래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 놀러를 간다거나 뭐 기타 관련된 그런 사회 활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가족들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가족 모임과 가족끼리 뭐 외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놀이동산 갈 때도 청소년들은 놀이동산을 자기들끼리 가고 싶어 할까요? 부모님하고 가고 싶어 할까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일단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추구하는 이제 이상적인 모습이 차이가 있다면은 거기서 이제 혼란을 겪게 되면서 무엇보다 청소년기의 자기 개념 발달은 단순히 자기라는 존재를 이제 스스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할 이제 사회적 지지 집단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제 이런 집단으로부터 자기 개념에 대해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뭐 요 정도는 그래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통합된 우리 앞서 살펴봤던 이 오각형 모양 통합된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숙제다라고 뭐 과업이다라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은 청소년은 이 상대방을 이제 어찌보면 기분 좋게 즐겁게 뭐 기쁘게 하거나 또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진짜 나의 모습과는 다른 거짓 자기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짓 자기 행동은 자신의 모습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을 때 나타날 확률이 높으며 이 거짓 자기 행동을 자주 보이는 청소년은 이제 진짜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대개 보면 우리가 뭐 가장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왜 어른들이 뭐 친척들이 한 번씩 만나서 너 열심히 공부 잘해 이렇게 하면은 실상은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안 하고 공부 잘 하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뭐 행동이나 자신의 모습이 좋지 않게 평가됐을 때 너 성적이 낮구나, 너 공부를 좀 못하는구나 이래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근데 저 성적은 높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일을 수행할 때 일을 잘못했어요. 야 너 공부 못하지 이렇게 말하면요. 저는 공부는 잘하는데요. 지금 제가 일을 제가 서툴러서 그렇지 학교에서 반에서 제가 3등 하는데요. 평균 90점이 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어떻게 좋지 않게 조금 부정적이라까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노멀한 모습보다도 조금 이제 저평가되었을 때 그렇게 인정이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짓 자기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너무 자주 나타나게 되면은 정작 청소년들도 자기 자신이 진짜 자기 모습을 착각하면서 잊어먹어 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왜 드라마 같은 경우 보더라도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중에 옛날에 무슨 드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제 우리 표현 드라마에 달동네에 사는 좀 가난한 집 아이였는데 여자아이였는데 얘는 자기가 가난한 게 싫기 때문에 그럼 친구들이 무시하고 왕따 시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죠? 갈 때 자기 집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랄까요 부잣집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엄마도 다른 집에 이제 가사 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였는데 근데 정작 엄마가 학교 선생님인 것처럼 또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사회 어찌 보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조차도 나중에 그게 들통났었거든요. 들통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짓일 리 없다고. 우리 집은 잘 사는 집인데 왜 이리 됐지 이렇게. 자기 자신조차도 그거를 잘 몰라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런 상황이 여기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존감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